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윤 후보에게는요, 삼부 토건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는데 보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직 검사였던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삼부 토건 측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서 곶감, 멜론, 김 등 이 명절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은 조남욱 회장, 이제 전 회장이 됐는데요. 여러 차례 삼부토건 회장과 골프를 쳤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 윤석열이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진짜는 아니지만 윤 후보 측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되는 곳에서는 어이없다. 곶감이나 멜론에는 충성하지 않는다. 사실 이 관련된 보도가 최초로 나온 게 6개월 전쯤인데 이번에 조남욱 회장의 선물 리스트가 다시 나오면서 불거지는 재점화되는 사안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곶감이나 한우 정도 받고 수사 청탁을 들어주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사인일 경우에는 뭐 의례적 수준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이겠지만 하지만 지금 특정 기업, 특히나 어떤 수사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특정 기업에서 꾸준히 뭔가 선물을 받았다.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자, 이렇다면 적어도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인정을 해야죠.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말 진통 끝에 김영란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얼마 이상의 선물을 하지 못하게 의례적인 것도 사실 사회의 부패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씨앗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차단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마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 아닙니까? 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은 누굽니까? 이 역설가로 알려진 부정스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를 사실상 중매를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매를 섰던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김건희 씨가 주장했다는데 이거 사실 교류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럼 뭐 교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만간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자, 이쯤 되면 예를 들어서 각 국회의원 집 앞에 자택 앞에 가서 진을 치고 한번 서서 취재를 한다 그러면 수많은 선물들이 오가지 않을까, 수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기자든 정치인이든 다수가 사실 명절 때 되면 관례적으로 이런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받지 못하게끔, 받지 말자게끔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공세를 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들은요, 곶감 멜론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윤 후보가 조 회장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본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 대변인 삼부토건은 시공업체로 범죄 가담 없어서 수사 대상에 빠진 것. 여기서 시공업체는요, 파주 운정지구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자가 시공업체가 아닌 공동시행자라는 건 2007년에 당시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니 삼부토건은 수사 대상이 맞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 대변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행사 나오고 시공사 따로 있고 시공사는 사실 돈만 받고 건물만 지어주는 서비스를 일종의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이 내용을 좀 풀이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한 발언 중에 이게 파주 운정지구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2006년에 이 사건이 이제 처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이 업자들이 거의 줄줄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업자들이 돈이 모자라서 삼부토건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투자자가 바로 이 삼부토건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예를 들어 그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전주가 누구냐라는 거다. 돈을 가진 사람. 그렇죠. 전주가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파주 운정지구에 관련된 수사에서 가장 40%의 그 지분을 댔던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수사 대행사에서 제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결국은 이게 본인이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또 처음이 아닌 게 화천대유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에도
화천대유의 시드머니가 됐던 대출 이 부분은 또 처벌이 되지 않았어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필이면 부친의 집이 또 이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 누나에게 또 팔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한 번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권력에는 굴하지 않았는데 팔은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본인이 좀 더 해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부메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윤 후보 관련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들으셨는데 유명 역술인의 그 발언인데요. 서대원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0년간 주역을 연구했다는 분인데 최근에 JTBC와 접촉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에 김건희 씨 전화해서 내 남편이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왔다. 김건희 씨와 통화 중에 윤석열 후보가 조국이 대통령 되겠느냐 물어보라고 시켰던 기억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대권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일단 윤 후보 쪽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궁금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요즘에 도사 이름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역술인까지 이번엔 나왔습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네. 뭐 역술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인이 아니면 뭐 사실은 이런 게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인, 그것도 대통령이 될 사람의 가족과 관련돼서 그것도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부인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실은 뭐 네트워크 선대본 아예 본부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통화 내역 중에 과거에 이제 뭐 검찰총장 될까요? 안 될까요? 또는 조국이 대통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를 이제 물었으니까 이게 이제 연상작용이 되는 거죠. 왜 굳이 조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도 강하게 수사를 했던가라고 하는, 그럼 결국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거 아니었냐, 이 수사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그 공정의 화신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은 뭐 논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박은 뭐 여당의 문제 제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거기에 연결고리가 다 무속인이고 역술인이고 이렇게 되면 오늘도 뭐 기독교의 한 단체가 이 샤머니즘에 빠진 대통령 부부 이거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본다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죠. 네, 최근에는 이 무속 관련된 얘기는 보수 언론 쪽에서도 크게 비판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논란에 추미애 전 장관도 등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 함정 파기 사실 의도로 가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다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함정 파기 또는 역모에 가깝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간접적인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의힘 쪽이 이번 대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등장 자체가 역효과를 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역술인이 등장을 해서 그 역술인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자가 추미애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추미애가 이 비판하는 내용은 글쎄 별로 내용이 신통치가 않아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이 뭐 비판이나 의혹 제기라는 것들이 대체로 다 감정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일방의 주장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혹평이 있습니다. 이거를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어떤 평가 자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자, 역술인에게 의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의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 있어서 적정 수준 이상의 승진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뭐 부의사관 정도의 승진을 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10만이 안다라는 정도로 이 승진의 목을 매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뭐 이를테면 당대표에 출마했던 A씨, 그다음에 현재 선대위를 이끌고 있는 핵심 관계자, 이런 분도 무정 스님이라는 사람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역술이나 이런 것에 의존적이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편향돼서 부인 김건희 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인의 어떤 역술 편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국정 운영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이지 추미애 전 장관처럼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혹시 뭐 김건희 씨를 공격하거나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집는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메랑과 엮일 겁니다. 네. 최근에 사실 며칠 동안 이제 정책 대결이 살짝 펼쳐지는 것 같긴 했는데 다시 또 네거티브 좋게 말하면 이제 의혹 제기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흠집 내기 또 검증 이거 두 가지는 참 칼로 양단하기 힘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의혹 제기 앞으로 계속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정치 지형을 말한다고 하면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거나 아니면 타당한 근거 자체가 없거나 그리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빈약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아름답겠죠. 그런데 현재 여야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런 의혹 제기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후보 자체가 아니라 후보의 부인, 후보의 아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되면 아마 사돈의 팔통까지 탈탈 털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양당의 대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이런 마타도식 흑색 선전을 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의혹 제기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과 비전을 주로 이제 우리가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농업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의 내용인 즉슨 농업인에게 50만 원 더 줄게, 100만 원 더 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골자에 과연 농정 현실을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어디서 구해올지 그리고 기존에 지금 농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돈 더 줄게라는 식인데 그거는 책임 있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박창한 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